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 앞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제도적 기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이란 무슨 일을 이루는 기초 또는 근거가 되는 바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체제의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는 제반 주민사회의 밑변에서 올려다보면 결코 해답이 나오지 않는 체제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범죄 야망에 따라 김일성 족속이 부여한 소위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라는 지위를 가지고 김일성 족속이 비정상적 비상식적 범죄 야망, 즉 국가 비전에 따라 북한 체제라는 저 악의 축, 악의 배를 직접 조선하고 관리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려다 봐야지만 그 구석구석이 다 답이 나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시각에서 봐야 김일성 족속의 망도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그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저 불량스러운 배위 폐선 작업도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령절대주의 북한학의 매 회차를 준비할 때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현직에서 사업하시다가 대한민국에 귀순하신 고 황장엽 선생님과 김덕홍 선생님이 정치망명의 우위를 거듭 깊이 되새기게 되며 그분들이 김일성 족속 체제의 붕괴와 해체를 염원하면서 남기신 그 수많은 관련 자료들의 깊은 감사를 품게 됩니다. 물론 정치망명자 고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와서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인간중식 철학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북한 체제의 본성적 본질적 특징부터 가장 대표적인 걸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은 김일성 족속이 정치적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배권과 사상 문화적 지배권까지 독점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 체제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모든 정책을 규정하는 기준은 김일성 족속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 주민의 요구와 김일성 족속의 요구가 모순될 때는 무조건 김일성 족속의 요구에 맞게 정책이 결정된다는 데 북한 모든 정책 규정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이고 야만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 중반 300만 이상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이 때문에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식량 원조를 주고 있던 형편에서 바로 9천만 달러를 들여서 김일성 시신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바로 9천만 달러라는 말도 김정일이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돈이면 적어도 600만 톤의 강냉이 즉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돈이었고 적어도 3년간은 북한 주민사회의 식량 보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피땀 흘리면서 벌어다 준 돈을 굶어 죽어가는 인민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돼진 김일성의 시신 버전에 쏟아 부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김일성 족속 체제의 본질이고 기준이고 작태입니다. 오늘날 김정은 역시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만 인민의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처럼 가까운 몇 해 안에 인민 식생활을 강냉이와 감자로부터 잎쌀과 밀가루로 전환해서 쌀이 넘쳐나는 나라를 건설한다느니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존엄사수, 국력 강화, 전진 발전을 위한 혁명의 최중대 임무,
최우선 과제라고 제창하면서 온 나라 백성을 모조리 농사판에 내몰고도 자기는 불법 비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무기 시제품, 무기 발사탄을 만들어 놓고 그와 관련된 행사장에만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이것 역시 김정은이 요구할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체제의 사회적 역학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김일성 족속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당군정 등 모든 국가기구는 김일성 족속을 위해 전제 복종 복무하며 전체 주민은 직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김일성 족속이 은덕으로 살아가는 존재, 김일성 족속을 운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는 김일성 족속 체제의 최대 강점이기도 하지만은 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 주종 관계를 유지 연구화하기 위해 봉건적 중효 사상까지도 계약해서 개입시켰습니다. 어떻게 개입시켰는가? 동물적인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동물과 구별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오직 수령만이 주며 따라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은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에 비할 바 없이 위대하고 소중한 어버이이므로 전체 북한 주민이 충성을 다 바쳐서 해와 달이 닿도록 이 세상 끝까지 김일성 족속을 받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이 되지는 날까지 제창했던 정치적 생명론 해와 달이 닿도록 이라는 강요도 역부족인지 이제는 이런 문학적 표현까지 가미했습니다.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하게 백옥처럼 순결하게 눈 속에 파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심없이 불에 타도 고dom을 부리지 않는 참대처럼 곱게 당중왕 즉 김정은에게 중요를 다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사회력학적 관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령 선출 방법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족속의 수령 지위는 북한 인민 대중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족속이 북한 인민으로 하여금 추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수령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만 베풀고 인민은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오로지 충효를 다해야 한다는 결론만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추대 때 그 족속이 세운 논리는 김일성이 구설을 쓰달리니 북한의 공산 통치자로 임명한 역사적 사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김일성이 14살 때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창립했고 18살 때는 주체사상을 창시해서 조선혁명의 길을 밝혔고 33살 때는 일제히 100만 대군을 타승하고 조국을 광복했고 41살 때에는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상대로 원자탄과 보총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한 시대의 일제, 미제라는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한 세계적 승리를 이룩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과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 북한인민은 마땅히 김일성의 수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들 족속의 수령 지위 세습 추대를 위해 기존의 불황당 논리에 사이비 혈통론까지 추가했습니다. 즉 김일성 족속의 혈통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민이 바란다고 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늘이 정하고 하늘이 내린다. 이 때문에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성, 노동개혁성, 인민성이 최고 표현으로 되고 수령 족속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최고의 도덕, 최상의 용례로 되고
수룡족속을 위해 성세, 방패, 자폭용사, 총포탄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일성 족속이 악랄하고 야만적인 자국민 인권 범죄 행위가 거침없이 시작되고 거침없이 감행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북한 국토의 1.23%에 달하는 해당하는 면적의 정치범 수용소를 보유하고 북한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정치범을 항시 보유하고 전시도 아닌 평화식의 300만 이상을 아사시키고 수십만 주민이 탈북의 길에 오른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3대를 세습해 오고 있는 북한 체제의 본성적, 본질적 특성이 나온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김일성 족속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내려오면서 저 야만적인 체제를 대한민국에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그 불변의 야망 때문에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 체제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